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제 회사 하모니 엔터테인먼트의 대표이사 자리를 김진수 이사에게 넘기는 문서였죠. 50억 원의 금액이 적혀 있었고 그 밑에는 지분 양도와 관련된 조항들이 빼곡했습니다. 펜을 쥔 손이 떨렸어요. 회사를 키워온 지난 15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회의실 창밖으로는 초가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강남 오피스텔 20층에 있는 이 회의실에서 수없이 많은 결정을 내렸죠. 가수들의 계약서에 사인하고 앨범 제작을 승인하고 콘서트 일정을 잡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것을 내려놓는 서명을 하고 있었어요. 김진수 이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어요. 10년을 함께 일한 동료였고 제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었죠. 괜찮아요. 이제 내 시간을 살고 싶어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계약서를 건네주고 나서 사무실을 둘러봤어요. 벽에 걸린 골드 디스크들, 유명 가수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 각종 시상식 트로피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가 이루어낸 것들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아무런 미련도 없었어요. 회의실 문을 나서는데 직원들이 복도에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사장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목이 메인 목소리들이 들렸어요. 어떤 직원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저는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회사를 잘 부탁해요.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니 혼자만의 공간이 되었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60세, 백발이 성성하고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이었죠. 하지만 표정은 평온했어요.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더 밝아 보였습니다. 로비에 내려와 빌딩을 나서니 가을바람이 뺨을 스쳤어요. 시원했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면서 핸드폰을 꺼냈죠. 문자 한 통이 와 있었어요. 아빠, 오늘 저녁 같이 먹어요. 꼭이요. 딸 수진이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그래, 어디서 볼까? 차에 시동을 걸고 내비게이션을 켰습니다. 목적지를 입력했죠. 은빛 노래교실. 제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다니는 곳이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중요한 발표가 있는 날이었죠. 은빛 노래교실은 서초동 주택가에 있는 작은 공간이었어요. 2층짜리 건물의 1층을 통째로 쓰고 있었죠. 주차를 하고 계단을 올라가니 익숙한 피아노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10명 남짓한 어르신들이 둥그렇게 앉아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어머, 박 선생님 오셨네. 김영자 씨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70대 초반의 할머니셨는데 목소리만은 40대처럼 청아했죠. 늦어서 죄송합니다. 회사 일이 좀 있어서요.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자리에 앉았어요. 이정혜 선생님이 피아노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50대 후반의 선생님은 이 노래 교실을 15년째 운영하고 계셨죠. 박 선생님, 오늘 발표하실 거 준비 다 되셨죠? 선생님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어요. 네, 준비됐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래 교실에는 다양한 분들이 계셨어요. 은퇴한 교수님, 전직 공무원, 식당을 운영하다 그만둔 분, 자영업자였던 분들이 모여 있었죠. 모두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만큼은 나이도 직업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노래를 사랑하는 사람들일 뿐이었죠. 자, 그럼 오늘의 메인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정혜 선생님이 손뼉을 쳤어요. 박정민 선생님께서 중요한 발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모두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10명의 시선이 제게 쏠렸죠.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특별한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죠. 우리 은빛 노래교실 회원들로 합창단을 만들면 어떨까요? 순간 교실이 술렁였어요. 합창단이요? 최병철 씨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75세의 최 씨는 전직 중학교 교사셨죠. 네, 합창단입니다. 그냥 여기서 노래 부르는 것도 좋지만 우리 실력으로 무대에 서보면 어떨까 싶어서요. 무대라니 무슨 무대요? 강순희 씨가 물었어요.
68세의 강 씨는 항상 조심스러운 분이셨습니다. 지역 복지관이나 요양원 같은 곳에서 공연을 하는 거죠. 우리 노래로 다른 어르신들에게 기쁨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정혜 선생님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박 선생님.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우리 회원분들 실력이 정말 좋거든요. 선생님의 지지를 받으니 용기가 났어요. 그런데 합창단을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들지 않나요? 김영자 씨가 현실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의상도 맞춰야 하고 악보도 사야 하고 이동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다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걱정이 앞서는 표정들이었죠. 저는 준비해온 서류를 가방에서 꺼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준비했습니다. 1천만 원을 후원하겠습니다. 종이를 펼쳐 보였어요. 은행 잔고 증명서였죠. 의상, 악보, 교통비 그리고 연습실 대관료까지 1년간 모든 비용을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박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1천만 원이요? 최병철 씨가 놀라서 물었죠. 네, 정확히 1천만 원입니다. 오늘 회사를 정리하고 받은 돈의 일부예요. 회사를 정리하셨다고요? 이정혜 선생님이 깜짝 놀랐어요. 네, 오늘 오전에 회사 지분을 모두 넘겼습니다. 15년간 운영한 엔터테인먼트 회사였어요. 이제 제 시간을 살고 싶어서 결정했죠. 강순희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한테 그렇게 큰 돈을 쓰시려고 하세요? 우리는 그냥 취미로 노래 배우는 사람들인데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의아함이 묻어났어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고민했죠. 제게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개인적인 이유가요.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25년 전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한 분이 저를 도와주셨어요. 그분 덕분에 오늘의 제가 있을 수 있었죠. 그분이 누구신데요? 김영자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이 노래교실의 전 선생님이셨던 분입니다. 한미숙 선생님이요. 이정혜 선생님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어머, 한미숙 선생님. 제 스승님이셨는데. 25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저는 35살이었어요. 작은 음반 기획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원이었죠. 아내와 5살짜리 딸 수진이와 함께 노원구 월세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월급은 200만 원 정도였고 생활은 늘 빠듯했어요. 하지만 저는 꿈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제 회사를 차리는 거였죠. 좋은 가수를 발굴하고 좋은 음악을 만들고 싶었어요. 밤마다 기획서를 쓰고 주말에는 오디션장을 돌아다녔습니다. 아내는 제 꿈을 응원해 주었어요. 여보, 당신은 할 수 있어. 나는 당신을 믿어. 아내 민경이가 항상 해주던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대형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했죠. 저녁 8시까지 일하고 퇴근하면 녹초가 되어 돌아왔어요. 하지만 불평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해 가을 기회가 왔어요. 회사 선배가 투자자를 소개해 준 거였죠. 정민아, 내 기획서 보여줬더니 관심 있대. 다음 주에 만나보래. 선배의 전화를 받고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드디어 제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투자자와의 미팅은 강남의 한 카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자분이었는데 부동산으로 돈을 번 사람이었죠. 박 대리, 기획서 잘 봤어요. 근데 말이죠, 이 바닥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어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제게는 확실한 비전이 있습니다. 저는 준비해간 자료를 펼쳤어요. 시장 분석, 수익 예측, 사업 계획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3년 안에 손익분기점을 넘기고 5년 안에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료를 넘겼습니다. 야심찬데요. 근데 초기 자본이 얼마나 필요하죠?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5억 원입니다. 오피스 임대, 장비 구입, 인건비를 포함한 금액이에요. 5억이라. 그가 턱을 매만졌습니다. 많은 돈인데 담보는 있나요? 제 얼굴이 굳었어요. 담보는 현재 없습니다. 하지만 제 경력과 인맥으로 충분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미팅은 그렇게 끝났어요.
투자자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지만 확답은 주지 않았죠. 일주일 안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그가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저는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틀 후 선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민아, 미안하다. 그 투자자가 마음을 바꿨대. 다른 사업에 투자하기로 했다더라. 전화를 받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꿈이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죠. 아내에게 말했어요. 미안해, 여보. 또 무산됐어. 민경이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다음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미소를 지으려 애썼어요. 그날 밤 저는 술을 마셨습니다. 집 근처 작은 포장마차에서 혼자 소주를 마셨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기회가 오지 않을까?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출근했을 때 회사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직원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죠. 박 대리, 사장님이 부르시는데요. 동료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장실로 들어가니 사장이 딱딱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박 대리, 앉게. 사장이 손짓했습니다. 저는 긴장한 채 의자에 앉았죠. 자네 요즘 밖에서 뭐하나? 사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독립 준비한다며? 투자자 만나고 다니더군. 사장이 책상을 탁 쳤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딴짓하는 거야? 제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누가 일러바친 거였죠? 사장님, 그건 오해입니다. 저는 회사 일도 열심히. 말을 이으려는데 사장이 손을 들었어요. 됐네. 오늘부로 나가게. 한 달치 월급은 주겠네.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사장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게는 가족이 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어요. 하지만 사장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자네 같은 배신자는 필요 없어. 당장 짐 싸고 나가게. 회사에서 쫓겨났어요. 개인 물품을 박스에 담아 들고 나왔을 때 동료들은 제대로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고개를 돌렸죠. 저는 망신스러운 기분으로 회사를 나섰어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여보. 회사에서 잘렸어. 민경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왜 갑자기? 저는 모든 상황을 설명했죠. 앞으로 어떡하죠? 아내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5살 수진이가 엄마의 치마를 잡고 불안한 표정으로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괜찮을 거야. 내가 뭐라도 하면 돼. 저는 애써 밝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막막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구직 활동을 시작했어요. 이력서를 수십 군데 넣었죠. 하지만 나이가 35이라는 게 걸림돌이었습니다. 경력은 좋은데 나이가 좀 있으시네요. 우리는 젊은 사람을 찾고 있어요. 번번이 거절당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통장 잔고는 50만 원 남짓이었어요. 월세가 밀리기 시작했죠. 집주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박 선생님, 이번 달 월세는 언제 주시나요? 제가 주저하자 집주인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다음 달까지 안 주시면 나가셔야 합니다. 아내는 마트 일을 하면서도 밤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하루에 4시간씩 자며 일했습니다.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 내가 뭐라도 하면 돼. 제가 말했지만 아내는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은 돈이라도 벌어야죠. 당신은 좋은 일자리 찾는 데 집중해요. 그러던 어느 날 길을 걷다가 전단지 하나를 받았습니다. 은빛 노래교실 수강생 모집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순간 제 눈에 눈물이 고였죠. 저는 음악을 하고 싶었는데 지금은 노래교실 전단지나 받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한강 둔치에 앉아 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었고 강물은 검게 흐르고 있었죠.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절망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전단지를 꺼내봤어요. 전단지에는 주소와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초동 은빛 노래교실 한미숙 원장. 이상하게 그 이름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저는 전화번호를 핸드폰에 저장했죠. 이틀 후 저는 은빛 노래교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2층짜리 건물의 1층이었는데 창문으로 피아노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따뜻한 소리였죠.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50대 초반의 여자분이 밝게 인사했어요. 단발머리에 안경을 쓴 분이었는데 눈가에 미소주름이 깊었죠. 한미숙입니다. 노래교실 원장이에요. 수강하러 오셨나요? 아, 네, 전단지를 보고. 저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전단지를 꺼냈어요. 한 선생님은 전단지를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직도 이 전단지가 돌아다니네요. 몇 년 전에 만든 건데. 앉으세요. 차 한 잔 드릴게요. 작은 테이블에 앉아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어요. 한 선생님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직장을 잃었다는 것,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것, 음악이 꿈이었다는 것을요.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셨죠. 박 선생님,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한 선생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언젠가 기회가 올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선생님도 힘든 시절이 있으셨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 선생님은 잠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20살 때 성악을 전공했어요. 오페라 가수가 꿈이었죠. 하지만 목에 혹이 생겨서 수술을 받았고 그 후로는 노래를 부를 수 없게 됐어요.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래서 노래교실을 차리신 거군요. 한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가 노래를 못 부르니까 다른 사람들이 노래하는 걸 돕고 싶었어요. 그게 저에게 주어진 새로운 꿈이었죠. 박 선생님도 새로운 꿈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한 선생님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인내하고 준비하면 기회가 올 거예요. 저를 믿으세요. 그날 이후로 저는 일주일에 2번씩 노래교실에 다녔어요. 물론 수강료를 낼 형편이 아니었죠. 한 선생님은 그걸 아시고 제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박 선생님, 교실 청소와 정리를 도와주시면 수강료는 면제해 드릴게요. 저는 감사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교실을 청소하고 악보를 정리했어요. 그리고 다른 수강생들과 함께 노래를 배웠죠. 대부분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었는데 모두 친절하셨습니다. 젊은 사람이 왜 여기 왔어? 70대 할아버지가 웃으며 물었어요. 음악이 좋아서요. 그리고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져서요. 제가 대답하자 할아버지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좋아, 우리랑 친하게 지내자고. 노래교실에 다니면서 조금씩 마음의 평화를 찾았어요. 물론 현실은 여전히 힘들었죠. 구직은 계속 실패했고 집주인은 월세를 독촉했습니다. 하지만 노래를 부르는 2시간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었어요. 어느 날 한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박 선생님, 혹시 음악 기획 일 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저는 놀랐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제 친구가 작은 음반 제작사를 운영해요. 거기서 신인 발굴 담당자를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한 선생님이 명함을 꺼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지만 박 선생님이 하시던 일이잖아요. 소개해 드릴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어요. 뮤직 메이커스 대표 최진호. 정말요? 정말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 선생님은 환하게 웃었어요. 물론이죠. 내일 당장 전화해 볼게요. 그날 집에 돌아가는 길이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희망이 보이는 기분이었어요. 아내에게 말했죠. 여보, 새로운 기회가 생길 것 같아. 민경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다행이에요. 사흘 후 최진호 대표를 만났어요. 강남의 작은 오피스텔에 있는 회사였는데 직원은 5명뿐이었죠. 최 대표는 40대 중반의 남자분이었는데 한 선생님의 대학 동기라고 했습니다. 한미숙 선생님이 박 선생님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음악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시다고. 최 대표가 커피를 건네며 말했어요. 네, 음악이 제 꿈입니다. 저는 준비해간 포트폴리오를 보여드렸죠. 최 대표는 꼼꼼히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경력도 좋고 기획력도 뛰어나시네요. 근데 왜 전 회사를 그만두신 거죠?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독립을 준비하다가 회사와 마찰이 생겼습니다. 제 잘못이었어요. 최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하시네요.
좋아요. 우리 회사에서 일해보시죠. 월급은 200만 원에서 시작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뮤직 메이커스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신인 발굴 업무를 맡았는데 제 경험을 살려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6개월 만에 실력 있는 가수 3명을 발굴했고 그중 1명은 나중에 스타가 됐죠. 최 대표는 제 능력을 인정해 주셨어요. 박 선생님 정말 실력이 대단하시네요. 우리 회사에 오신 게 행운입니다. 1년 후에는 월급이 300만 원으로 올랐고 2년 후에는 이사로 승진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제 회사를 차리고 싶었습니다. 뮤직 메이커스에서 일하며 자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매달 100만 원씩 저축했죠. 아내도 마트 일을 계속하며 함께 돈을 모았습니다. 5년이 지났을 때 통장에 1억 원이 모였어요. 그때 최 대표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대표님, 저 이제 독립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최 대표는 아쉬워하셨지만 축하해 주셨어요. 박 이사님이라면 충분히 성공하실 거예요. 응원하겠습니다. 독립하기 전 한미숙 선생님을 찾아뵀습니다. 여전히 은빛 노래교실을 운영하고 계셨죠. 선생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저는 깊이 인사를 드렸어요. 한 선생님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박 선생님이 열심히 하셨으니까 이룬 거예요. 저는 작은 도움을 드렸을 뿐이죠. 선생님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마세요. 성공하셔도 겸손하시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네, 선생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봉투 하나를 드렸어요. 이건 제 마음입니다. 받아주세요. 한 선생님은 봉투를 열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500만 원이 들어있었거든요. 이건 너무 많아요. 받을 수 없어요. 한 선생님이 손을 저었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죠. 선생님이 저를 살려주셨어요. 이건 그 은혜에 대한 보답입니다. 꼭 받으세요. 결국 한 선생님은 눈물을 흘리며 받아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하모니 엔터테인먼트를 창업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사무실 하나로 시작했어요. 직원은 3명뿐이었죠.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좋은 음악을 만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요. 첫 해는 정말 힘들었어요. 투자한 돈이 바닥나고 계약한 가수들은 인기를 얻지 못했죠. 망하는 거 아니야? 아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보자. 곧 기회가 올 거야. 저는 아내를 안심시켰어요. 2년째 되던 해 드디어 전환점이 왔습니다. 제가 발굴한 신인 가수가 히트곡을 냈어요. 차트 1위를 석 달이나 차지했죠. 회사 매출은 10억 원을 넘어섰고 언론에서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정민 대표 신인 발굴의 귀재. 신문 기사 제목이었어요.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고 투자 제안도 들어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회사를 키워나갔죠. 직원을 늘리고 사무실을 확장하고 더 많은 가수를 영입했어요. 5년 후 하모니 엔터테인먼트는 업계에서 중견 기획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연 매출 100억 원을 달성했고 직원은 30명으로 늘어났어요. 강남에 오피스텔을 구입해서 본사를 옮겼죠. 10년이 지났을 때 회사는 더욱 성장했어요. 연 매출 300억 원, 직원 100명, 소속 가수 50명. 저는 업계에서 성공한 대표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를 잊지 않았어요. 한미숙 선생님의 은혜였죠. 매년 명절 때마다 한 선생님을 찾아뵀습니다. 선생님은 여전히 은빛 노래교실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선생님 건강하시죠? 제가 물으면 선생님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박 대표님 덕분에 잘 지내요. 대표님 성공 소식 들을 때마다 기뻐요. 15년이 지났을 때 저는 55세가 됐어요. 딸 수진이는 30살이 되어 방송작가로 일하고 있었죠. 아내 민경이는 마트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해 봄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미숙 선생님이 쓰러지셨다는 거였어요. 병원으로 달려가니 선생님은 중환자실에 계셨습니다. 폐암이었죠. 말기였어요. 선생님 저예요. 박정민이에요.
제가 선생님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한 선생님은 눈을 가늘게 뜨고 저를 보셨어요. 아, 박 대표님. 왔구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선생님 괜찮아지실 거예요. 제가 최고의 의사를 모시겠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한 선생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선생님은 제 손을 꼭 쥐었어요. 박 대표님, 약속 지켜줘. 무슨 약속이요, 선생님? 제가 물었습니다. 한 선생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은빛 노래 교실. 부탁해. 어르신들. 버리지 마. 선생님 무슨 소리예요? 선생님이 계속 운영하실 거잖아요. 저는 애써 밝게 말했죠. 하지만 한 선생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본인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요. 내 제자. 이정희. 이어받을 거야. 하지만 돈이 없어. 한 선생님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노래교실. 적자야. 내가 사비로 운영했어. 정희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돕겠습니다. 노래교실은 제가 지키겠어요. 한 선생님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틀 후 한미숙 선생님은 돌아가셨어요. 향년 68세. 장례식장에는 수백 명의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모두 선생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죠. 저도 상주처럼 장례식을 치렀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이정혜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한 선생님의 제자이자 후계자였던 분이었죠. 이 선생님 스승님께서 노래교실을 부탁하셨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이정혜 선생님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부터 저는 은빛 노래교실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운영비를 보태줬고 필요한 장비를 구입해줬어요. 이정혜 선생님은 한 선생님의 뜻을 이어 교실을 훌륭하게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났어요. 저는 60세가 됐고 은퇴를 생각하기 시작했죠. 회사는 이제 제 손을 떠나도 잘 돌아갈 만큼 안정적이었습니다. 김진수 이사가 모든 업무를 완벽하게 처리하고 있었어요. 이제 내 시간을 살고 싶어. 어느 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회사를 넘기고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민경이는 제 손을 잡았어요. 당신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저는 회사를 정리했습니다. 김진수 이사에게 50억 원을 받고 회사를 넘겼죠. 그리고 결심했어요. 한미숙 선생님의 뜻을 더 크게 이루겠다고요. 은빛 노래교실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학생으로요. 60세의 나이에 다시 노래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김영자 씨, 최병철 씨, 강순희 씨 같은 분들을 만났죠. 그리고 오늘 저는 합창단 창단을 제안했습니다. 1천만 원을 후원하겠다고 말했어요. 한미숙 선생님께 받은 은혜를 갚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죠. 선생님의 제자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요. 한미숙 선생님. 이정혜 선생님이 눈물을 닦았어요. 스승님이 박 선생님을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예요. 교실의 모든 분들이 숙연해졌습니다. 김영자 씨가 말했어요. 박 선생님 그런 사연이 있으셨군요. 저희가 몰랐네요. 최병철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은혜를 이렇게 갚으시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강순희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우리가 합창단을 만들면 한미숙 선생님의 뜻을 이어가는 거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선생님은 음악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이정혜 선생님이 일어섰습니다. 좋아요. 우리 합창단을 만들어요. 스승님께서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선생님이 손뼉을 치자 다른 분들도 일어났어요. 찬성합니다. 저도 동의해요. 그날 우리는 은빛 합창단을 창단했습니다. 10명의 회원 모두가 참여했어요. 연습은 일주일에 3번으로 늘렸고 레퍼토리를 정하기 시작했죠. 이정혜 선생님은 훌륭한 지휘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석 달 후 첫 공연 기회가 왔어요. 서초구의 한 요양원에서 공연을 해달라는 요청이었죠.
우리 할 수 있을까요? 강순희 씨가 불안해했습니다. 물론이죠. 우리는 준비됐어요. 제가 격려했어요. 공연 당일 요양원 강당에는 100여 명의 어르신들이 모여 계셨습니다. 평균 연령이 80세가 넘는 분들이었죠. 우리는 무대에 올랐어요. 저는 가슴이 떨렸지만 동시에 설렜습니다. 이정혜 선생님이 지휘봉을 들었어요. 첫 곡은 고향의 봄이었습니다. 피아노 반주가 시작되고 우리는 노래를 불렀죠.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10명의 목소리가 하나로 어우러졌어요. 관객석의 어르신들이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어떤 분은 눈물을 흘리셨고 어떤 분은 박수를 치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미숙 선생님 보고 계세요? 우리가 해냈어요. 이어서 그리운 금강산, 아리랑, 섬집 아기 등을 불렀어요. 모두 옛날 노래들이었죠. 어르신들은 함께 따라 부르셨고 강당은 노래로 가득 찼습니다. 1년 만에 느껴보는 행복이었어요. 공연이 끝나고 어르신 한 분이 다가오셨어요. 90세 정도 되어 보이는 할머니셨는데 지팡이를 짚고 계셨죠. 고맙네, 정말 고마워. 덕분에 젊었을 때 생각이 났어.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요. 제가 대답하자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와줘. 약속하자고. 네, 꼭 다시 오겠습니다. 저는 약속했어요. 그날 이후로 은빛 합창단은 매달 한두 번씩 공연을 다녔습니다. 요양원, 복지관, 경로당, 병원 등을 돌아다녔죠. 어디를 가든 관객들은 우리를 반겼고 우리는 그들에게 기쁨을 드렸어요. 6개월이 지났을 때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합창단 회원들의 표정이 밝아진 거예요. 김영자 씨는 요즘 너무 행복해요. 매일 아침이 기다려져요. 라고 말했고 최병철 씨는 나이 들어서 이렇게 보람찬 일을 하게 될 줄 몰랐어요. 라고 했죠. 강순희 씨도 변했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던 분이 이제는 무대에서 가장 밝게 웃으셨습니다. 박 선생님 덕분이에요. 제게 새로운 삶을 주셨어요. 그녀가 감사 인사를 했을 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거예요. 1년이 지났습니다. 은빛 합창단의 소문이 퍼지면서 공연 요청이 쏟아졌어요. 구청에서도 연락이 왔고 TV 지역 방송에서 취재를 나왔죠. 은빛 합창단 황혼의 별이 되다. 신문 기사 제목이었어요. 그날 저녁 딸 수진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빠 신문 봤어요. 정말 멋져요. 수진이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묻어났어요. 고마워, 딸. 아빠는 지금 정말 행복해.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아내 민경이도 기뻐했어요. 여보, 당신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졌어요. 젊었을 때보다 더 행복해 보여요. 저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당신 덕분이야. 힘들 때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그런데 그해 가을 또 다른 전환점이 왔어요. 서울시에서 연락이 온 거였죠. 은빛 합창단을 서울시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싶습니다. 담당자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저희가요? 네, 고령화 사회에서 어르신들의 활기찬 삶을 보여주는 좋은 모델입니다. 서울시 행사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합창단 회원들과 상의했어요. 모두 흔쾌히 동의했죠. 그렇게 우리는 서울시 홍보대사가 됐습니다. 시청 광장에서 공연도 하고 큰 행사에도 참여했어요. 언론 인터뷰도 많이 했죠. 어르신들도 충분히 사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인터뷰에서 한 말이었어요. 2년이 지났을 때 은빛 합창단은 3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새로운 회원들이 계속 가입했고 우리는 2개 팀으로 나눠서 활동했어요. A팀은 제가, B팀은 김영자 씨가 리더를 맡았죠. 공연 횟수도 늘어났어요. 매달 6번에서 8번씩 공연을 다녔습니다. 때로는 지방으로 원정 공연을 가기도 했죠.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등을 다니며 노래를 불렀어요. 3년째 되던 해 저는 63세가 됐습니다. 머리는 완전히 새고 허리도 조금 굽었죠. 하지만 마음만큼은 30대처럼 젊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설렜습니다. 오늘은 어디서 노래를 부르지?
어느 날 이정혜 선생님이 제게 말했어요. 박 선생님, 스승님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음악으로 행복해하고 있잖아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한미숙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도 많은 사람들도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해 겨울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최병철 씨가 갑자기 쓰러진 거였습니다. 뇌졸중이었죠.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최 씨는 중환자실에 계셨어요. 박 선생님, 최 씨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이제 합창단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최 씨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최 선생님. 건강 회복하는 게 먼저예요. 다행히 최 씨는 회복하셨습니다. 석 달 후 퇴원하셨는데 오른팔이 불편해지셨어요. 이제 나는 짐이야. 합창단에서 빠지는 게 나을 것 같아. 최 씨가 낙담하며 말했죠.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최 선생님 목소리는 멀쩡하잖아요. 노래는 계속 부를 수 있어요. 김영자 씨가 격려했습니다. 우리가 최 선생님을 도울게요. 함께 가요. 강순희 씨도 손을 내밀었어요. 최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그렇게 최 씨는 다시 합창단으로 돌아왔어요. 비록 휠체어를 타고 다녔지만 목소리만큼은 여전히 힘차게 노래를 불렀죠. 그 일을 계기로 우리 합창단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서로를 돕고 격려하고 함께 웃었어요. 나이도 건강 상태도 과거의 직업도 중요하지 않았죠. 우리는 그저 노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4년째 되던 해 저는 64세가 됐어요. 은빛 합창단은 이제 50명으로 늘어났고 서울시 대표 합창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대형 공연장에서 정기 연주회도 열었죠. 연주회 날 1000명의 관객이 객석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무대에 서서 관객석을 바라봤습니다. 딸 수진이와 아내 민경이가 앞줄에 앉아 있었고 김진수 이사를 비롯한 옛 동료들도 와 있었어요. 그리고 제 눈에는 환영처럼 한미숙 선생님이 보였습니다. 선생님은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잘했어, 박 선생님. 정말 잘했어.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이정혜 선생님이 지휘봉을 들었어요. 오케스트라 반주가 시작되고 우리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오나의 태양이여. 베토벤의 환희의 송가였어요. 50명의 목소리가 하나로 어우러져 울려 퍼졌죠. 관객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환호와 박수 소리가 공연장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인사를 했습니다. 한미숙 선생님, 저희가 해냈어요. 선생님의 꿈을 이뤘어요. 5년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65세가 됐고 은빛 합창단 활동도 절정에 달했어요. 그날은 정기 연습이 있는 화요일이었죠. 노래교실에 도착했을 때 이정혜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맞았습니다. 박 선생님,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걱정이 되어 선생님을 따라 작은 상담실로 들어갔죠. 무슨 일이세요? 사실은 이정혜 선생님이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건물주가 바뀌었어요. 새 건물주가 임대료를 2배로 올린대요. 다음 달부터요. 제 얼굴이 굳었어요. 2배요? 그럼 얼마인데요? 현재 월 200만 원인데 400만 원으로 올린대요. 이정혜 선생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희 수강료 수입으로는 감당이 안 돼요. 박 선생님이 후원해 주시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다른 곳으로 옮기는 건 어떨까요? 이정혜 선생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아봤는데 이 정도 조건의 공간이 없어요. 있어도 임대료가 비슷하거나 더 비싸요. 그럼 어떻게 하죠? 제가 물었습니다. 이정혜 선생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최악의 경우 노래교실을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몰라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건 안 돼요. 한미숙 선생님이 평생 지켜온 곳인데.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이정혜 선생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알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5년 전 처음 은빛 노래교실 문을 두드렸던 날이 떠올랐어요. 한미숙 선생님의 따뜻한 미소,
차를 건네주시던 손길,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라고 하시던 목소리가 생생했죠. 선생님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까? 저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었을 때 결심을 굳혔어요. 제가 건물을 사기로요. 다음 날 부동산에 연락했습니다. 은빛 노래교실이 있는 건물 매물로 나와 있나요? 부동산 중개인이 확인해보고 답했어요. 네, 나와 있습니다. 15억 원이에요. 15억 원. 큰 돈이었지만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회사를 정리하며 받은 50억 원 중 30억 원을 투자와 저축으로 불렸고 현재 45억 원 정도의 자산이 있었어요. 15억 원을 쓰면 남는 돈이 적지 않았죠. 하지만 그것은 문제가 아니었어요. 중요한 건 은빛 노래교실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한미숙 선생님의 유산을 지키는 거였죠. 일주일 후 저는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면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선생님, 이제 걱정 마세요. 노래교실은 제가 영원히 지킬게요. 이정혜 선생님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걱정 마세요. 제가 건물을 샀어요. 임대료는 그대로 200만 원이에요. 이정혜 선생님은 깜짝 놀라 입을 벌렸어요. 뭐라고요? 건물을 사셨다고요? 네, 이제 은빛 노래교실은 안전합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정혜 선생님은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어요. 박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스승님이 보고 계실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합창단 회원들도 모두 기뻐했습니다. 박 선생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김영자 씨가 박수를 쳤어요. 우리 노래교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병철 씨도 휠체어에서 손을 흔들었죠. 그날 저녁 우리는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노래교실에서 음식을 나눠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이정혜 선생님이 피아노를 치고 우리는 노래를 불렀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 모두가 함께 우리의 소원을 불렀습니다. 50명의 목소리가 하나로 어우러졌어요. 창밖으로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죠. 노래가 끝나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 어딘가에서 한미숙 선생님이 지켜보고 계실 것 같았어요. 선생님, 제가 약속을 지켰어요. 은빛 노래교실은 계속될 거예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후회 안 해요? 15억 원이나 쓰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요. 이건 투자예요. 제 인생에서 가장 보람 있는 투자죠. 딸 수진이도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빠 정말 멋져요. 아빠처럼 살고 싶어요. 수진이의 목소리에는 존경심이 묻어났습니다. 고마워, 딸. 아빠는 그저 받은 걸 돌려주는 거야. 6년째가 되었습니다. 저는 66세가 됐고 은빛 합창단은 60명으로 늘어났어요. 우리는 1년에 100여 회의 공연을 다녔죠. 요양원, 복지관, 병원, 학교, 행사장 등 어디든 갔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공연이 있었어요. 어느 말기 안병동에서 공연을 한 날이었죠. 환자분들은 대부분 침대에 누워 계셨고 가족들이 곁에서 돌보고 있었어요. 우리는 조용히 노래를 불렀습니다. 고향의 봄, 그리운 금강산, 섬집 아기. 익숙한 옛날 노래들이었죠. 환자분들 중 몇몇은 눈을 감고 듣고 계셨고 어떤 분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공연이 끝나고 한 환자분의 가족이 다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오랜만에 웃으셨어요. 그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가 이제 얼마 못 사신대요. 마지막으로 좋은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게 바로 한미숙 선생님이 원하셨던 거구나. 음악으로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 그날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7년째가 되었어요. 저는 67세가 됐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목소리도 가끔 갈라졌죠. 하지만 노래를 부르는 즐거움은 변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이정혜 선생님이 제게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이제 좀 쉬시는 게 어때요?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무대에서 노래할 수 있는 한 계속할 거예요. 하지만 건강도 챙기셔야죠. 이정혜 선생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알아요, 선생님.
그런데 저는 무대에 설 때가 가장 행복해요. 그만둘 수가 없어요. 그해 겨울, 우리는 특별한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한미숙 선생님 추모 콘서트였어요. 선생님이 돌아가신 지 7년이 되는 해였죠. 우리는 선생님이 좋아하시던 곡들로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공연 당일 큰 공연장이 가득 찼어요. 1,500명의 관객이 모였죠. 무대 중앙에는 한미숙 선생님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계시는 선생님의 모습이었어요. 이정혜 선생님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은 제 스승님이신 한미숙 선생님을 기리는 자리입니다. 선생님은 평생 음악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셨어요. 오늘 우리도 선생님처럼 여러분께 기쁨을 드리겠습니다. 첫 곡이 시작됐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한미숙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시던 노래였죠. 60명의 목소리가 하나로 어우러져 공연장을 채웠습니다. 저는 노래를 부르면서 선생님을 떠올렸어요. 25년 전 처음 만났을 때의 따뜻한 미소, 제게 희망을 주셨던 말씀, 마지막까지 노래교실을 걱정하시던 모습.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관객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박수 소리가 5분 이상 계속됐죠. 저는 무대에서 내려와 한미숙 선생님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의 꿈을 이어가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68세가 됐고 은빛 합창단은 8년째 활동하고 있어요. 2,000회가 넘는 공연을 했고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노래를 들려줬죠. 하지만 오늘 아침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박정민 씨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는데요. 폐에 음영이 발견됐습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한미숙 선생님도 폐암으로 돌아가셨죠. 설마 나도.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아직 확정된 게 아니야. 침착하자. 병원 예약을 잡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에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일단 혼자 감당하기로 했어요. 정밀 검사 결과가 나온 후에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았죠. 그날 저녁 딸 수진이가 집에 왔어요. 아빠, 오늘 뭔가 안 좋은 일 있었어요? 딸은 역시 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수진이는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아빠, 저한테 숨기지 마세요. 뭔가 있죠? 결국 저는 털어놓았어요. 폐에 음영이 발견됐다는 것,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요. 수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빠, 그럼 혹시, 아직 몰라. 검사 받아봐야지. 저는 딸의 손을 잡았어요. 걱정하지 마. 아빠는 괜찮을 거야. 일주일 후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CT, MRI, 조직 검사까지 받았죠.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이 가장 길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합창단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노래를 부를 때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었거든요. 2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암은 아니었어요. 양성 종양이었죠.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제거 수술을 받으시면 완치될 수 있습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진료실을 나와 복도에 앉아있는 아내와 딸에게 말했습니다. 괜찮대. 암이 아니야. 아내와 딸이 서로 껴안고 울었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한미숙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게 더 많은 시간을 주셔서요. 선생님의 꿈을 더 오래 이어갈 수 있게요. 수술은 한 달 후에 받기로 했습니다. 그 전에 중요한 공연이 하나 남아 있었거든요. 국립극장에서 열리는 시니어 음악축제였죠. 은빛 합창단이 대표로 참가하는 행사였어요. 공연 당일 국립극장 대극장이 가득 찼습니다. 2,000명의 관객이 모였어요. 저는 무대 뒤에서 회원들을 바라봤습니다. 김영자 씨, 최병철 씨, 강순희 씨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죠.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저는 회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8년 동안 무엇을 해왔는지 생각해 보세요. 2,000번의 공연 10만 명의 관객. 우리는 이미 증명했어요.
이정혜 선생님도 손뼉을 쳤어요. 박 선생님 말씀이 맞아요. 우리는 준비됐어요. 즐기세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무대로 향했습니다. 커튼이 올라갔어요. 2,000명의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죠.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 음이 터져 나왔어요. 아침 이슬 맞으며 우리는 아침 이슬을 불렀습니다. 80명의 목소리가 하나로 어우러졌어요. 나이도 건강 상태도 과거도 모두 잊고 우리는 노래에 몰입했죠.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이어서 아리랑, 그리운 금강산, 고향의 봄을 불렀어요. 마지막 곡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한미숙 선생님을 위한 노래였죠. 노래가 끝나고 극장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잠시 후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관객들이 모두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죠. 저는 눈물을 흘리며 인사를 했어요. 공연이 끝나고 무대 뒤에서 회원들과 포옹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해냈어. 김영자 씨가 소리쳤어요. 정말 최고였어. 최병철 씨도 휠체어에서 손을 흔들었죠. 그날 저녁 우리는 작은 뒤풀이를 했어요. 노래교실에 모여 음식을 나눠 먹으며 공연 이야기를 했죠. 모두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이정혜 선생님이 제 옆에 앉았어요. 박 선생님, 오늘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스승님도 분명 기뻐하셨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이 잘 이끌어 주셔서요. 아니에요. 박 선생님이 계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이정혜 선생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박 선생님은 스승님의 뜻을 진정으로 이어가고 계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밝게 빛나고 있었죠. 한미숙 선생님, 제가 선생님의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았을까요? 저는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해요. 한 달 후 수술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회복도 빨랐어요. 2달 후에는 다시 합창단 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죠. 지금 저는 68세입니다. 머리는 완전히 하얗고 몸은 예전 같지 않아요. 하지만 마음만큼은 20대처럼 젊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노래교실에 가는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에요. 은빛 합창단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주일에 2~3번씩 공연을 다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노래를 들려주죠. 우리의 노래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희망이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25년 전 한미숙 선생님이 제게 주셨던 희망. 저는 그 희망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있어요. 그것이 제가 황혼기를 사는 방법입니다. 때로는 생각해요. 만약 그때 은빛 노래교실 전단지를 받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만약 한미숙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땠을까? 아마 저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겠죠. 하지만 운명은 저를 그곳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절망에서 희망으로, 고독에서 연대로, 좌절에서 성공으로. 모든 것이 한미숙 선생님과의 만남에서 시작됐습니다. 지금도 노래를 부를 때면 선생님이 생각나요. 박 선생님,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라고 하시던 그 목소리가요. 저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이제 수백 명의 꿈이 됐어요. 은빛 합창단 회원들은 제게 말합니다. 박 선생님 덕분에 인생이 바뀌었어요. 하지만 저는 대답해요.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만든 거예요. 우리 모두의 힘이에요. 오늘도 저는 노래교실로 향합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고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이죠. 저는 가볍게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걸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노래교실 문을 열면 익숙한 피아노 소리가 들립니다. 회원들의 웃음소리도 들리고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안으로 들어가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머, 박 선생님 오셨네. 김영자 씨가 반갑게 손을 흔듭니다. 최병철 씨도 휠체어에서 인사를 하고 강순희 씨는 차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정혜 선생님은 피아노 앞에 앉아 악보를 펼치고 계시죠. 저는 제자리에 앉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하늘이 보여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죠. 저 하늘 어딘가에 한미숙 선생님이 계실 것 같아요. 선생님, 오늘도 잘 부르겠습니다.
선생님의 꿈을, 우리의 꿈을 이어가겠습니다. 이정혜 선생님이 지휘봉을 듭니다. 피아노 반주가 시작되고 우리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요. 80명의 목소리가 하나로 어우러져 노래교실을 가득 채웁니다. 이것이 제 황혼입니다. 후회 없고 감사로 가득하고 희망이 넘치는 황혼이에요. 한미숙 선생님이 제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선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래로, 음악으로, 사랑으로. 그것이 은빛 노래교실에서 시작된 제 황혼의 계획입니다.